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전재욱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그 근거부터 좀 짚어보죠. 네,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오늘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소송 선고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한 압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헌재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면서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우선 헌재는 진보당이 강령으로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당내 자주파에 의해서 마련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 자주파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 등으로 구성된 당내 주도 세력입니다. 네. 자, 자주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폭력과 무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회합을 열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인데요. 내란 음모 사건은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엔 통합진보당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합법적인 정당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타서 활동을 하면서 자, 뒤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진보당은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딱 한 명이 이제 정당 해산을 반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자, 유일하게 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인물은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자, 2012년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오른 인물인데요. 자,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진보당 강령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북한 주장과 다소 유사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김 재판관은 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해서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고까지 경계했습니다. 네. 또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NL 계열 비중이 커졌지만 이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른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대목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김 재판관은 진보당을 해산하면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이들을 위헌 정당의 지지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네. 자, 김 재판관은 독일에서 공산당이 해산하고 재건하는 동안 12만 명이 수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점을 들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 오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당장 이제 해체가 되는 건가요? 그 소속 의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현재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지급된 정당 보조금도 국고로 귀속되고 진보당은 앞으로 기존 강령과 비슷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통합진보당이란 당명도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날 헌재 결정으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현,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지역구 3곳에서만 선거가 치러지고 비례대표 의원 2석은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정치권도 5개월가량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선고가 있으면서 경찰 병력하고 또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한 1,700여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보역 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진보당 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바로 그 길 건너편에서
보수단체가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경찰은 경력 10개 중대 1000여 명을 헌법재판소 주변에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자, 출입기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시민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법정에서도 소란은 이어졌는데요.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권영국 변호사가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항의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정부 측 인사들은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헌재 결정에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뭐 정계 또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고 직후에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살짝 엇갈렸는데요. 자, 심리를 하는 데까지 1년이라면 뭐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대법원의 계류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소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민변 측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적 기자 수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는 찬반 양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후대 역사가들은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